네, 진짜 시황, 김진의 진짜 시황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시장 전략까지 좀 알아볼 텐데요. 유한타증권 김진 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고요. 일단 우리 시장이요.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조금 네. 힘이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7월 조정설도 나오고 있던데요. 견해는 네. 어떠십니까? 네, 뭐 개인적으로 크게 동의하는 부분은 아닌데요. 사실 이제 조정이라고 하면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본격적인 가격 하락이 나타나는 게 이제 조정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두 번째는 뭐 가격 하락 폭은 크지는 않지만 수익을 주지 않는 기간이 장기간 좀 지속되는 기간 조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가격 조정이 좀 가격 하락이 나타나거나 가격 조정이 나타나게 되면 이 부분은 사실은 좀 조정이라고 말을 하고 싶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조정이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어떤 가는 길 과정에서 잠시 쉬어간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제 생각에는 7월 달에 뭐 오던 안 오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격 하락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면 이건 지금까지 올라왔던 모든 상승 구간의 마무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7월에 7월 조정이 아니라 7월 하락 전환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가격 기간 조정이 오는 경우인데 이럴 때는 진짜 뭐 조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매매를 하는 사람,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뭐 가격 하락이나 기간 조정이나 사실은 별반 다를 바는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주식을 팔아야겠지만 사실 주식이 수익을 주지 않는 구간에서 그 주식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이유도 저는 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저 개인적인 철학이긴 합니다만 주식이 저에게 의미가 있을 때는 그 주가가 올라갈 때인 거고요. 제가 지난 기간 동안 아주 오랫동안 주식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오르지 않는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이유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물론 여러 가지 생각의 차이는 존재하겠지만 7월에 가격 하락이 오건 기간 조정이 오건 일단은 그 전까지 주식을 열심히 해왔다면 그 부분에 대한 그런 조정이나 그런 변화들, 국면 전환이 나타나게 된다면 전략의 수정은 일단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확실히요. 과거에 보면 좋은 거 우량주 묻어두고 막 몇 년 뒤에 보면 올라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네. 요즘에 워낙 트렌드가 빠르다 보니까 이렇게 묻어두는 전략은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코멘트를 주고 계시는 건데 그러면 국면 전환에 대해서 언제쯤 우리가 알아보고 그 시그널을 보고 어떻게 좀 전략적인 측면으로 접근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앵커님이랑 처음이지만 제가 계속해서 방송에 나올 때 매매를 하는 사람은 사실은 전망을 하는 것보다는 대응을 하는 거다. 전망을 해서 미리 포지션을 잘 구축해 놨을 때 이게 맞으면 사실은 굉장히 큰 수익을 주긴 하지만 만약에 그게 틀렸을 경우에는 또 다른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지는 그런 리스크에 놓여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뭐 7월에 국면 전환이 온다, 오지 않는다 이것들을 전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대신에 어떤 흐름이 나오면 국면 전환이 나올 거고 이럴 때 내 행동은 내 전략은 어떻게 수정하겠다 이런 플랜만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은데요. 7월 달에 국면 전환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중에 하나 가격 하락이 크게 나타나거나 아니면 기간 조정이 나타나는 경우일 텐데요. 가격 하락이 나타나는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경기에 재둔화 리스크가 발생할 때 가격 하락이 나타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기에 재둔화 리스크가 발생을 한다고 하면 사실 주식시장의 증시의 약세뿐만 아니라 글로벌 자금시장 동향에서 전체적인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는 금리의 동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미국 10년물 기준 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쭉 보면 금리는 증시가 올라가는 동안 계속해서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하방 경직성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는 의미는 현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안 좋은 경기 상황까지를 금리는 반영하고 있는 레벨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경기의 재하강 리스크가 발생을 하게 되면 금리가 현 단계에서 추가적인 레벨 다운을 한번 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보면 원유도 그렇고 구리도 그렇고 이런 산업용 원자재들이 굉장히 많이 우상향 기조를 보이면서 올라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들까지도 동시다발적으로 꺾이는 시그널이 보인다? 이러면 이거는 시장의 경기 재둔화에 관련해서는 중요한 리스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가가 주도주 중심으로 좀 꺾이기 시작을 하면서 시중 금리가 레벨 다운이 되고 산업용 원자재 가격이 동반해서 하락을 한다면 이러면 시장이 의미하는 바는 경기의 재둔화 리스크가 발생을 하는 거다. 이럴 때는
기간 조정보다는 가격 조정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 경우는 그동안 증시가 가팔랐기 때문에 상승이 가팔랐기 때문에 오는 조정인데요. 이건 아마 이제 기간 조정의 형태로 나타날 텐데 이거는 증시 외적으로 제가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적인 부분에서 어떤 시그널을 찾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내부적인 흐름에서 그 흐름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이게 주도주의 상승세가 좀 이탈되고 분산되는 흐름 속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도주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뭐 네이버, 카카오고 미국에서는 빵이나 마가 그리고 혹은 그와 유사한 궤적을 보였던 하이밸류에이션 주식들일 텐데요. 그런 주식들 중에서 일부가 이제 상승세 이탈하는 흐름들이 조금씩 나오면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삼성 SDI 같은 경우가 특별한 셀 사인 없이 최근에 좀 우하향으로, 그러니까 우하향이 아니라 횡보로 좀 전환되는 흐름이 있고 뭐 어떤 이슈에 의해서 그렇긴 했습니다만 지난주 금요일 날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주식들이 아주 뚜렷한 셀 사인을 통해서 급락을 보여줬었는데 이런 흐름들이 확산되거나 그러면서 전체적인 상승세가 분산되게 되면 이러면 기간 조정의 흐름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7월에 국면 전환의 흐름이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는 그거는 누구도 모르고 굳이 예측해서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런 흐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나오면 저렇게 하겠다. 이런 플랜만 좀 가지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플랜을 세워주셔야 되는데 이제 두 가지 큰 사인이 나오면 국면이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네. 기간 말고 지수가 떨어지는 가격 조정 나오거나 금리 레벨 다운되거나 이건데 각각의 시나리오별로 대응 전략 세워주시죠. 네, 일단 뭐 현재까지의 흐름만 보면 좀 상승세가 이탈되는 종목들이 주도주군에서 좀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기간 조정의 가능성이 있나 이런 시그널들이 조금 보여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커다랗게 크게 시장에서 크게 오는 흐름으로 보여지지는 않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전략 수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돼야 될 단계다. 이렇게까지는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단 만약에 이런 어떤 국면 전환이 나오면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모두 다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주식 비중은 기본적으로 줄어들어야 한다. 제 맨 앞서 말씀드렸듯이 올라가지 않는 상황에서 굳이 주식을 열심히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주식 비중 자체는 기본적으로 좀 줄어들고 기대 수익 자체도 좀 줄어드는 게 맞지 않나라는 게 큰 관점이고요. 또 첫 번째 경기 둔화 리스크가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주식은 거의 없어야 하는 단계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뭐 시장의 유동성 시장이라고 그래서 유동성 국면으로 굉장히 유동성이 많아서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반대로 주가 자체로만 보면 가격 메리트는 이제는 거의 다 상실한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종목별로 볼 때는 아래로 하락할 수 있는 룸이 굉장히 커진 것도 냉정하게 보면 사실입니다. 특히나 하이밸류에이션 주식들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경기 재둔화 리스크가 크게 본격화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하거나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할 이유가 상대적으로 좀 굉장히 떨어질 수도 있다. 단 이런 보수적인 포트폴리오 안에서 그나마 조금 관심 가져볼 만한 것은 안전자산이 금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기 둔화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증시의 상승 탄력이 둔화되면서 기간 조정이 나타나는 경우인데 이럴 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철저히 종목별로 좀 접근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이 가정은 내 포트폴리오가 기본적으로 주도주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가정입니다. 이 상황에서 아마 주도주 중에서도 추세가 이탈되면서 하락이 나타나는 종목들이 있을 거고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빠지지 않고 버텨내는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조정이라고 하면 이후에 상승을 할 텐데 아마 끝까지 빠지지 않는 종목들이 실제로 정말 시장의 최고의 핵심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는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면 종목별로 볼 때 떨어지거나 추세가 훼손되는 종목들만 차례로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종목들을 홀딩을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압축하면 저절로 주식 비중은 조금 더 감소하게 될 것 같고 그 감소하는 과정 속에서도 리스크 관리도 되면서 이후에 다시 조정 이후에 시장이 상승한다고 했을 때 좋은 포트폴리오를 가질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종목들을 가져가게 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전반적으로 종목별로 접근을 해서 추세가 훼손되는 종목들을 정리해 나가고 추세가 훼손되지 않는 종목들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포트폴리오를 압축하는 전략 그런 전략들이 가장 중요한 제 나름에서는 좋은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세요? 한 10초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끝까지 추세 훼손되지 않은 섹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가능성으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예. 전 어저께도 개인적으로는 네이버, 카카오가 구글이나 페이스북처럼 따라서 빠질 거냐 안 빠질 거냐가 시장의 바로미터다.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 조정할 거냐 안 할 거냐의 바로미터였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시장은 오늘 다시 반등을 하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여전히 바로미터는 네이버, 카카오 쪽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택트 대장주 눈여겨보고 계시네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짜 시황 유한타증권 김진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장 여전히 상승부를 켜고 있습니다. 탄력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소 둔화돼 있긴 한데 일단 코스피는 2,120포인트 지금 안착을 시작하고 있는 모습이고 유가증권 시장 쪽의 외국계 순매수는 포착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오늘 주목받고 있네요. 끝까지 이 흐름 챙길 수 있을지 MTN을 통해서 구체적인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